이 중소형 은행들도 대다수가 IT 벤처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하위의 은행들 같은 경우 이미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이미 급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두 다 이제 연쇄적으로 파국을 맞게 되면은 사실 중소형 은행들이 다 하나씩 힘들어지는 계기가 여러 번의 장기간에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자, 그렇다면 일단 이것이 이 SVB 은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게 그 예금자들은 보호해준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왜 어떻게 더 힘들어질 것인지는 이렇게 좀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이게 정말 우리 그 소위 금융위기 혹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만한 사안인지, 이거에 관련해서는 또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는 그 행보를 보시면 한 번의 위기나 침체 리스크로 절대 전이 안 됩니다. 거의 최장 6개월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너무 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은행을 갖다가 살리는 데 집중을 하겠고, 그래서 살아날 여지가 있는지,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만약에 살아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그 영업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기네들의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업 영위의 패턴을 보시면 22년도에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우리가 아는 BOA라든지 JP모건, 골드만삭스들은 WM이 그들은 계속 반복을 할 때마다 더 커졌어요. 자산 규모도 사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뭘 갖고 있느냐? 일단 WM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고객들을 끌 수 있는 많은 이제 유인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금융과 어떻게 보면 IT의 결합에 대해서 기술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등장을 했느냐? 한국과 마찬가지로 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규모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중소형 은행을 약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은 무엇을 다변화했느냐? 첫 번째, 예금과 대출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도 우리가 핀테크가 사실은 다 핵심이고 온라인 IT 기술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중소형 은행들도 대다수가 IT 벤처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앱이나 자신들의 어떤 IT 노하우를 좀 가지고서 고객들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본이나 이런 여력은 당연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미 성장했거나 쓸 수 있는 IT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보다 벤처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기술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행들이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벤처에 대한 투자 환경 자체가 악화가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들은 WM, 그러니까 개인 고객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위의 은행들 같은 경우 이미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이미 급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두 다 이제 연쇄적으로 파국을 맞게 되면은 사실 중소형 은행들이 다 하나씩 힘들어지는 계기가 여러 번의 장기간에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최종적인 솔루션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실직을 만들게 되고, 이 실직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일단은 대형 은행들까지도 어느 정도 약간 부실이나 어려워지는 그 구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풀리는 숙제는 핵심은 뭐냐면 시스템 리스크로 바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가면서 은행권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은행권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진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금융위기급 이런 리스크로 이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근데 실물 위기가 더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사이드에 대해서, 파이낸셜 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자본의 적정성을 맞춰주고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클리어 해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큐 해결되는 그런,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물 경제 위기는 사실은 소비를 지금 과잉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여기서 실직자가 생겨나면 한 번에 대량 해고가 안 나옵니다. 서서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량 해고가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금융 사이드도 힘들어지고 실물 경제 쪽도 함께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다 필요해야지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체가 그렇게 장기화되면 그 끝은 어디냐? 금융 시스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만 어려워지면 돈을 넣으면 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도 결국에는 위기의 리스크에 봉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투입돼야 되는 정부의 돈과 통화정책의 어떤 지원 방향성은 되게 커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페드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바이든 정부는 6월까지 이미 이제 예산 자체가 다 쓸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이제 다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조할 거냐. 바이든 정부는 지금 그나마 예산을 갖다가 지출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를 유발을 안 시킬게요 하면서 부채를 갖다가 규모를 32조 4천억 달러로 잡아놨더라고요. 네. 지난번 발표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31조 4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이제 요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미국 그 국가부채 한도. 네, 국가부채 한도에서. 그래서 그러면 1조 4천억 달러도 그들 입장에서 사실 쓰기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서 하면은 뭐 열심히 잘 되겠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쉽지 않은 규모예요. 이 돈 가지고 모든 재정을 해결하기.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중소형 은행들까지도 위협이 진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여기서 핵심은 이 중소형 은행들이 뭐 몇 개 은행 어려워지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단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1개 이하 100개 은행들까지 다 합산을 하면은 총 100개의 은행 전체 규모에서 자산의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결국에는 실물을 거친 다음에 다시 금융 사이드를 또 압박을 하면서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일이 터졌을 때 이게 바로 시스템 위기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할 때 미국 정부에서는 어쨌건 처음에는 옐런 장관이 아니 이거 뭐 구제금융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착 나온 것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 뭐 보험에 들어있든 네. 들어있지 않든 예금자들 다 보증하겠다. 아 이거는 그냥 일단 해결책 아니냐. 네. 우리도 이번에 레고 사태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정부가 이게 전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네. 미국도 일단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 사례로 보시면 PF 사태 처음에 뻥 터졌을 때 이제 BOK가 바로 한 게 아니라 BOK가 이제 각 금융기관들을 다 이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 돈을 내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원을 할게요라고 한지 지금 거의 지금 5개월째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실물이 안 받쳐주고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안 받쳐주니까 PF 부실이 연체율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경제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로 터지는 기업이나 그 금융기관을 도와주면 일단은 몇 개월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구조적으로 이게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좋았고 사실은 과열까지 보이는 상태인데 그렇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벤처가 적정한 가치를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받아왔고 여기에 돈의 쏠림이 너무 강했었다. 돈의 쏠림이 강했는데 당연히 벤처 투자는 언제든지 성장을 할 것 같았지만 기술력 하나로 성장하기에는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도 힘든데 벤처는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밸류를 지탱할 수 있는 돈들이 들어오기에는 부족했고 그 부족한 상태가 이미 1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그 신호가 유동성 위기로 어느 정도 SBB에서 표출이 된 것뿐이지 다른 은행들도 중소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그 비중은 작겠으나 다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다라는 것이죠. 네.